얘기를 해보려고 네. 했던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딱 떨어지는 건 많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법조계로는 어떻습니까? 이 110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느끼셨고 일단 소회부터. 소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주말에 보통 늦잠 자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7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그 TV에서 이제 유튜브로 틀어놓은 비천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무한반복. 그 문방구 반복해서 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계속 그걸 들으면서 그 남편이랑 성향이 비슷해서 좋겠어요. 아유 너무 좋죠. 제가 저녁 방송 있어서 못 나가는 날에 남편이 가서 사진으로 보내주고 먼저 이제 대신 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집회 동지예요. 집회 동지. 애초에? 아니면 이번에? 아니 이번에 더 끈끈해졌죠. 예, 이번에 항상 이제 같은 이제 가치관을 갖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보다도 더 열혈 어떤 그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딱 그 계엄 12월 3일 계엄 터지자마자 바로 국회로 바로 달려가면서 넌 집에 있어. 넌 혹시 알아볼 수도 있어. 막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넌 집에 있어. 그러면서 혼자 이제 가고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기쁜 나머지 사실은 굉장히 늦잠 잠이 많은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뉴스 보려고. 네, 그러니까 온갖 시름이 없어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몸이 벌떡 일어나지면서 완전 맞아.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네. 방학 첫날 이런 때 괜히 일찍 일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피곤한데 똑같은 아침인데 예. 뭐 소풍 가는 날 이러면 확 그런 일어나게 거예요. 되고. 네, 그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진짜 너무 신나 있더라고요. 요 기분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이제 뭘 해도 이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3일에 진짜 밤에 그렇게 국회로 뛰어가고 정말 실시간으로 밤을 새면서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7일에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안 그거를 의결을 했는데 아예 그게 불성립이 되면서 열지를 못했잖아요. 와 그때 진짜 심장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역쪽으로 가는데 저는 먼저 가고 남편은 계속 있겠대요. 못 간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이 불성립되고도 남편은 계속 있고 저 혼자 이제 지하철 역쪽으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응원봉 세대를 만난 거죠 저는. 근데 너무 얼굴이 오늘 지금 죽을 상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 밝아요. 밝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응원봉을 흔들고 그냥 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 나도 그래서 저 봉을 가져야겠다. 저거는 저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신비한 힘이 나오는 저걸 갖기 위해서 저도 그날 밤부터. 그런데 12월 이제 14일 날 드디어 그 응원봉이 정말 국회 여의도를 가득 채워가지고 완전 빛의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월 14일 날 가결되고 그 날로부터 오늘이 111일이 어제가 111일이 된 거죠. 가결. 그렇군요. 빛의 혁명의 그 물결로부터 파면이 되기까지 111일이 됐는데 와, 그 중에서 진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3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 8일? 네, 3월 8일에 이제 거의 탈옥 수준으로 나왔을 때 윤석열이 이제 직연 판사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온 거죠. 와 그때 진짜 머리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관저가 저희 집에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포되는 그 날 전에도 이제 1월달에 체포가 되는데 이제 계속 거기는 밤샘하고 막 그랬잖아요. 패스단 지키고 저도 그때 계속 이제 나갔었거든요. 여기 가까워서 저는 그렇게 크게 집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그렇죠. 거기를 제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앉아 있는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 나간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진짜 저는 진짜 그 집 앞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여기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3월 8일부터는 또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와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완전히 이입이 돼서 그 111일을 보낸 거예요. 그쵸? 잠시 후 그러니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 하면서 혼자 춤추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진짜 너무 신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까지 최장기 기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최장기 기간이라는 이 시간의 무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3월 초경에는 이미 그러니까 2월 25일 날 판결을 다 마쳤어요. 아니 변론을 종결했어요. 2월 25일 날 종결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진행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또 만장일치에 의해서 이제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3월 초에는 거의 정확하게 뭐 이 결론에 대해서 저도 인용입니다. 저도요 이러진 않았겠지만 컨센서스는 다 서로 간에 이루어졌다. 서로 이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파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아무도 없는 걸로 서로 간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빨리 내리지는 말자라는 딱 드러났죠 누군지는 네네 그 이제 세 분의 재판관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막 강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계속 만장일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좀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끌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점점 미루면서 아니 그런 김에 차라리 우리가 헌법재판소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관인데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을 막 하니까 그것만큼은 좀 미뤄 봅시다 우리가 막 그러면서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정말 초유의 최장기간의 장고를 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인용은 완전히 끝난 결정이었죠. 하여튼 그 110일이라는 시간이 각자 개인들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되풀이돼서는 안 될 기다림 그렇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해진 원칙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정말 너무 불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극우 집회들이 왜 얼음된 상태. 네. 좀 경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3월 좋았어요. 초부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쳤거든요. 3월 초가 뭐예요? 2월 달부터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 그러니까 잠시 후 이제 다섯 이자들이 번째 지쳐 탑이 있었는데 이제 결정도 안 내리니까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고가 나면 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거는 놀라웠던 장면, 진짜. 그쵸?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른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저분하게 굴지 않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제 하루 자제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물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어제 어떤 소요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그런 점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인용이야? 가자. 가자. 제가 진짜 그 근처에 살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이제 그 탄핵 선고가 되고 나서 한 2시간 있었나? 2시간 후에 지나가는데 사람들 다 그냥 너무 편하게 발걸음 가볍게 가더라고요. 정말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놔도 되는 거야? 공원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연세에 지그시 타신 분들이 동원되셔서 지금까지 이제 어찌껏 꾸역꾸역 나왔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아유 끝났어. 약간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지쳐 있었던 그런 마음을 아유 진짜 이제 그만하자 좀 제발. 그래서 한 명도 안 남고 싹 사라졌다. 네네. 어쨌든 대규모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을 우려했었잖아요. 다들. 우려했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또 한 번의 위기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꽤 있었는데 무사히 네. 그 어제 하루가 마무리되고 또 오늘 때마침 비가 내려주셔서 비. 야 이거 이렇게 진짜. 절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제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이 비가 어땠겠어. 맞아요. 그러나 세상 일은 정말 그 아주 답답하지만 굴러가는 방향은 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비가 내렸고 네. 또 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게 네, 너무 돼요. 좋아요. 봄에는 비가 내려줘야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세계로 교회 어떻게 또 세이브 더 코리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예 다 취소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너무 다행이지.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이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자, 어쨌든 1분 1초도. 오늘 또 식목이
잖아요. 식목일. 식목일이라고. 갑자기 식목일? 아니 오늘 또 비가 내리니까 이 나무 식목일도 심기 좋은 날. 그럼요. 나무 심기 좋은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를 짓는 심정으로 앞으로 살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얼음님 너무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이제 많이 R&D 한것 같은데? 예산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이후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네, 이게 진짜로 젊은 과학자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엄청 고생하고 많이들 또 미래를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한 네.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대한민국이 한번 변화의 시점을 맞았으니까 네, 과학 예산도 좀 늘어나고 젊은 과학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R&D 예산 관련해서는 이 코너가 R&D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코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이유 중에 자신의 어떤 이유 중에는 국회 야당이 R&D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아유 그거 아무 소리나 막 했으니까 이제 하여튼 유일한 걱정은 그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탄핵 이후의 정부 운영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욕먹을 일만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을 먹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잘 헤쳐나가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즐거운 이야기 두서없는 이야기 나눠주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얼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고품격 예술 토크인데 오늘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제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는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보다는 어제 있었던 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먼저 한 분 소개하면 저희 고정 멤버죠. 윤일상 작곡가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저기는 이것도 하고 막 이랬는데 뭐 없어요? 대한민국이 생존했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꿈만 같네요, 정말. 네, 꿈만 같습니다. 뭐 없냐고 이런 거. 뭐 어떻게 이렇게 자 그리고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일상 작곡가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제작까지 하고 계신 분이죠. 조종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조종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어느 일상에 또 그 소속사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 아티스트예요. 우리나라 그 국악계 북 연주자 중에 거의 북이라면 그냥 뭐 장구 깽가리 타악 전공 타악 전공. 근데 되게 장구 깽가리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인데 얌전하신 느낌인데 네, 얌전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북 연주할 때는 그 막 신들리는 완전히 또 달라지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이따 북 좀 연주해 주실래요? 오늘 참 특별히 제가 제 친구거든요. 황현필이라고 역사학자. 그 현민 씨 드리려고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네, 한번 카메라 한번 담아주시죠. 네.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가 시키든가 길을 따라서 다음에 만날 때 네.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를 선물 받았네. 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각 시대별로 사건들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고 나는 진보인지 아니면 보수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업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좀 두꺼운데 금방 읽힙니다. 네. 저는 중도 보수기 때문에 진보를 위한 역사 궁금하네요. 뭐라고요? 중도 보수. 전 중도 보수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 신 변호사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보를 가짜 진보의 진서, 가짜 극우의 계몽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또 현필 선생의 진보를 위한 역사. 술자리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어제 술 좀 마셨죠? 지금 굉장히 많이 부었습니다. 누구 모였어요?
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니 어제 술 좀 마셨어요? 아 어제 또 집회 동지 남편과 함께 집에서 네. 아니 어제- 금술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러게. 꾸며. 예. 맞습니다. 예. 네, 굉장히 뭐 어떤 술로 드셨어요? 어제요. 어제 다양하게 먹은 것 같아요. 막걸리부터 해가지고, 오,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위스키도 마시고 맥주도 하나도 마시고. 안 부으세요, 근데. 엄청 부어가지고 반지가 안 들어가지고 빼고 막 지금도 안 빠지네요. 그런 건 얘기는 두 분이 나가서. 네네네. 예. 자, 우리 조정훈 대표님 오셨으니까 일단 그래도 윤일상 작곡가하고는 그럼 인연이 꽤 오래 되셨겠네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오.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 소속 가수님 곡을 의뢰하러 처음에 한 3, 4년 전에 처음 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연이 되어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해보자는 얘기는 어디서 먼저 꺼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그 이제 작곡가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좀 기획적인 것들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좀 최대한 좀 활용해서 작곡가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약 다양하게 좀 600m 노출해주고 시속 싶다라는 60km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작곡가랑 일하는 건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아니 작곡가님이 소속 가수에게 노래를 주시긴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찾아뵙고 약 300m 그때 애프터가 있어야 시속 되는데 60km 제가 또 잠시 여러 가지 일로 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결국은 곡도 못 받았고. 제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아니요 원래 왜 안 줬어요? 줄만도 했을 텐데. 바빴어요. 다음에 바빴어요. 노래를 다음에는 받을 수 있을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유튜브까지 채널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바쁠 예정. 아니 이게 원래 그 유튜브가 일상의 작업실로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프로듀서 윤일상. 윤일상 네. 이렇게 해서 컨셉은 비슷하게 유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근데 게스트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냥 내가 해먹겠다. 채널주의 그러니까 제작진의 의도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브 보조 진행자도 좀 이렇게 없이 이제 제가 혼자 진행하는데 뭐 기분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 프로분들이라 또. 예, 예. 조정훈 대표님 어떻게 다 좀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상의 작업실 이제 뭐 시즌 저희가 한 2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조 출연자와 함께 여러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고 보면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보조 진행자 없이 감독님 중심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뮤지션들이 나와서 이제 토크도 하고 또 라이브 콘서트 형식으로도 작게 공연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어드리고. 네. 뭐 그런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도 여기저기 참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개 다 정치 비평. 아닙니다. 그럼 네, 원래는 매불쇼에서 맞아요. 네, 매불쇼도 맨날 앉아서 정치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매불쇼에 법 이야기. 법률 사건 사고 이야기 인형 쓰고. 네, 그러고 이제 겨드랑이 인형을 쓰고 한다고?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야? 겨드랑이 털도 좀 붙이고 맞아요. 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친근한 네. 모습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친근한 거 그게 친근한 모습이라고? 친근한 거 모르겠는데 인상에 깊이 남았어요. 예. 친근하지 않나요? 겨드랑이 아유, 털을 붙인다. 오늘 여러 가지 보여지네. 네, 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질색팔색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네. 나옵니다. 정치 쪽으로는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적인 게 너무 커 보여서. 아니 제가 뭘 질문하려고 그러냐면 네. 윤일상 작곡가는 본캐가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주인 네. 자기가 채널주라고도 하지만 네. 어쨌든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을 약 하고 있고 300m 앞 우리 시속 신 60km 변호사님은 단속 정말 구간입니다. 여기저기 때로는 이렇게 돌리면 돌릴 때마다 나올 때도 있더라고. 틀면 나와. 아. 여기서 했던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고. 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기도 하고 네. 두 분이 본캐를 두고 유튜브 콘텐츠를 출연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할 때 무슨 의도나 네. 혹은 목적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기존의 매체 자주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존 매체가 조금 힘을 글쎄요, 좀 이렇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이동되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받아요, 사실.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제한도 많고, 예, 유튜브라는 매체는 사실은 유튜브도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 매체가 또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본연의 나를 갖다가 좀 더 표현할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럼 예. 내가 작곡으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약 거죠. 300m 그렇죠. 앞 예. 그거를 시속 그러면 지금 30km 천천히 단속 해나가고 구간입니다. 있습니다. 조금씩 더 오픈을 해서 뭐 가장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줬던 그 술 먹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도 좀 해나가면서 진솔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90년대 숨겨진 가요계 비하인드. 예. 그런 거가 많은 분들이 와 저렇게 내려놓고 얘기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런 컨텐츠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1일 날 2탄을 또 찍을 예정입니다. 오. 예, 반응 괜찮아서 예, 아주 재미를 붙이셨네. 제작진 분들이 너무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전에 어느 일상 그 일상의 작업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조회수가 좀 잘 나오네요. 변호사님 남의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해봐. 본인은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죠. 네. 그 중에 좀 내가 잘 맞고 내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저는 더 뷰티풀. 그래요. 최고야. 우리는 경청해 주니까. 네, 좋아요. 김어준이랑 하는 건 경청해 주지 않잖아. 닥치라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딴 얘기 꺼내고 아주 못된 프로그램. 진행자. 네. 저는 더 뷰티풀이 최고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더 뷰티풀에 오면은 이렇게 우리 윤희선 작곡가님도 만나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오늘도 한잔 해야죠. 끝나고. 네. 자, 그렇게들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비용과 정성이 꽤 많이 드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 이제 경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프로듀서로서 예.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조금 보강해야 될 점이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강점보다 저희가 지금 보강할 게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아무래도 저 일상의 작업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유시민 작가님도 출연하시고 그렇죠. 황영필 이제 선생님도 출연하시면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의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 좀 다양한 장르, 좀 다양한 뭐 보수까지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이게 컨텐츠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많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프로듀서 유닛상이라는 형태로 다시 좀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약간 이제 조금 후진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잠시 후 뭔가 진보로 그냥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건 보수적으로 분류가 되고 요즘 또 그렇지도 않죠 사실. 일부 이제 좀 네. 근데 너무 또 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에서 그분들을 과하게 다뤄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 보이게. 워낙 워낙 또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과잉 대표되는 경향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음악이라든지 혹은 뭐 그의 문학이라든지 혹은 뭐 그의 변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이상적인 모습인데 저는 뭐 대표랑은 좀 다른 생각인데 그 정치를 생각 아예 안 하고 약 방송합니다. 600m 앞 시속 60km 보수의 박세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수층을 갖다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대중음악가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대중음악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시민들의 삶이 안정적이 돼야지 비로소 음악을 들을 수 약 있고 300m 앞 극장에서 시속 영화를 볼 수 있고 60km 또 공연을 볼 수 있고 과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간입니다. 그게 대중예술이고 그 대중예술가로서 시민과 호흡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 유튜브에 윤일상 씨는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그럼 뭘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런 것과 지금 프로듀서 하시는 제작하시는 우리 감독님의 그런 의견이 취합해서 나온 그 에피소드가 이게 아닐까? 100억대 자산가 50살 형. 이거는 지금 제작진 애들이 100억대 자산가 50살 형 색출발. 별거 다 하는구나 요즘. 이거 좀 피곤한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이제 근데 제작진의 욕심은 사실 좀 끝이 없는 편이잖아요. 난 여기서 벨리 댄스도 쳤어. 해야죠. 난 그런 거 너무 하기 싫고. 아니 좀 더 이 채널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듀서 유닛상? 뭐 지금 구독자가 28,800이네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근데 뭐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사실 구독자 수라는 건 일정 부분 허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허수 정수. 의리수가 포함돼 있죠. 의리수. 무리수. 그게 또 무리수기도 하고. 근데 그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뭐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제작하고 저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익 발생이 힘들어요. 예,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10만 이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계속 지출하는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지만 뭐 구독자 수에 목매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이 만약에 개인 채널을 운영한다면 하신 거이십니까?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네. 한다면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한다면 그냥 뭐 누구를 수염 붙이고 나오고 이러는 거.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저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뭐 시작한다면 구독자는 처음엔 없겠지만 어쨌든 소통하면서 하는 방송 이렇게 그런 사람 매일 라이브 하셔도 구독자 확 흔들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예. 제일 강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즐거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자꾸 의식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는데 아니, 들으려면 듣고 하려면 말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면 되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변호사님 같은 분이 사실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추자님 방송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기추자님 같은 혼자 다 하거든요. 라이브를. 근데 뭐 솔직히 더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오늘 말을 잃은 우리 대표께서는 그럼 지금 컨셉과 이런 것들에는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네,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스트인 우리 윤상 작곡가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는구나. 기획을 많이 해요. 기획을. 예. 그래서 방송적으로 사실은 이제 기존 방송국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기획해가지고 방송화된 것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획하는 게 재밌어요. 아무 천상전 풀어서 예. 근데 계속 이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출연자가 계속 저러면 전혀 대로 안 하고. 전혀 그렇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아니 그러면 그만해. 자, 이렇게 해서 채널 하나를 오늘 마음을 내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100명이 늘었네요. 네.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올해도 행복하네요. 도움이 되면 다행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약 150m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속 네, 진짜로 30km 로 궁금해서 사인 오시는 운전하세요. 분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시면은 쭉 보신다는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 이제 좀 편안하게 식힐 때도 됐으니까 음악 맞아요. 좋은 음악도 예. 그동안은 이제 진짜 좀 편안해졌죠. 맞아요. 음악 듣고 다른 얘기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는 그냥 아무 얘기나 다 좋으니까 그냥 뭐 정치 얘기는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아무 얘기 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근데 문화계가 사실은 그 계엄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연 힘들었어요. 특히 공연계도 그랬고 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원래 3월달에 그 뷰티풀 공연 네네네. 두 번째 공연을 파워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 시켜놨고 예. 또 지방에서 이제 지역에서 몇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 의뢰 들어왔던 것도 전부 네. 지금 4개월째 맞아요. 4개월째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네. 되게 애매모호한 네. 상황으로 이렇게 밀려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또 토로하는 게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모든 그렇잖아. 네. 그리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돈 한 푼 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사실.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예술을 즐기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대중예술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힘을 드릴 수 있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너는 뭐 예를 들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렇게 도제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언론들이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아까 얘기했던 아까 주제랑 다시 돌아가는 111일이 지났어요. 윤일상 씨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꾸준하게 지금 뭐 신인 뭐 아이돌들도
뭐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드라마 계속 하던 거 드라마 음악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내년이면 35주년이에요. 그래서 아니, 좀 특별한 거. 그 자기 저거 말고. 어떤 거? 35주년은 특별하긴 하네. 특별하죠. 어. 네, 그래서 윤일상과 친구들 이런 거 합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기획으로 월드 투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스태프분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크게 기획할 생각이에요. 오, 좋네요. 또 그리고 제 원일상 씨, 뭐 새로운 싱글도 나올 예정이고 제 또 정규 3집 힘들다 하더니 준비 계속 하고 있었네. 뭐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삶은 지속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 신 변호사님 아까 그거 안 여쭤봤죠.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요? 이제 거리 나갈 일도 없어지고 이승환 씨 공연 투어도 이제 대선이 마무리될 있지 않습니까? 거고. 거리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대선 준비해야죠. 대선에 매진하겠습니다. 대선에 또 네네네. 매진하시니까 쉬는 날이 없으시군요. 일반 시민으로서 대선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두 달까지는 이제 네. 바깥을 좀 하실. 그렇죠. 하실- 네네 열심히 예. 사람들도 만나고 네,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조정원 대표님은 이제 어쨌든 탄핵이 되고 이제 국면이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네. 혹시 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거나 뭐 새로운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 이제 공연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어려웠던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제일 그럼요. 어려움 많이 겪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계획을 잡을 수 없었고 그럼 막 미치죠. 계속 앉아가지고. 그 직원 월급도 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그렇다고 뭐 하지도 않을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직원들도 또 직원들 나름대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박시영 대표 사촌 동생이에요. 오, 시영 박시영 대표. 집안이 다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닮았어요? 눈매나 이런 게 좀 닮기도 했네. 오. 닮을 수가 있는 그 구조인가요? 예 저희 쪽 집안 사촌이라니까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 내가 수없이 많은 코너를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개판이 코너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이거 뒤섞여 왜 있는 코너는 이게 자유로운 코너입니다. 개판이 아니죠. 왜 본인 방송을 그렇게 오늘 아주 주제가 강아지 좋아합니다. 주제가 아스트라라네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뭐 K-팝, 웹툰 문화 뭐 사실 이런 문화가 네. 사실은 정치에 가장 영향을 받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가장 영향을 받는데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 정치인 분들이 요즘에 그래도 많이 관심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겪어보면 아는 거죠. 겪어보고 체험해보면 이게 나 혼자 독야청청할 수도 없고 절대 안 되죠. 또 나 혼자 즐거울 수도 없구나.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권리관계 부분도 정부가 도와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몇 개 정부를 갖다 거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조금 막히는 게 잘 모르세요. 지식이 너무 없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또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그걸 못 받아들여요. 아니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못 받아들이는 거지 뭐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즐거웠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즐거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최악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매일이 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운 내시. 네. 세상에 자꾸 최악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뭐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많이 가지고 또 좀
이렇게 회식도 많이 하시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니까요. 네, 회식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좀 많이 보러 가주시고. 그래서 저도 네. 지금 이제 날짜를 좀 다시 잡아야겠다. 하고 얘기도 좀 다시 해봐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그래도 이게 또 선거가 있단 말이야. 선거 지나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근데 선거를 지나고 하면 이미 9월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8월, 9월. 네. 그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 여하튼 그래도 즐거운 하루였다. 네. 대선은 6월 3일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니, 예정. 확실하지 않- 아니, 예? 5월 달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 60일이 되는 날이 2월 3일이고,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월 10일, 11일에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예정. 맞아요. 네. 그냥 무던하게 뚜벅뚜벅 가는 게 뭐 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럼요.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냥 버텨나가는 거. 그게 일상이고 네. 일상이 회복된 그게 게 어느 일상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뭐 제 유튜브 제 그 SNS라 그런지 일상이 빨리 회복되고 싶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돼요. 예. 하여튼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오프닝 때 제가 읽었던 글인데 내가 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했던 모순의 시절이었다. 그 말로 지난 111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순의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조 대표님도 하시는 일 좀 잘 돼서 조회수도 팍팍 늘고 또 소속 가수들도 공연 활발히 하고 많은 이상 밴드 아시 국악 밴드. 알죠. 이상 밴드 대표님입니다. 일 하나 합시다. 네.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네. 프로듀서 많이 구독과 아유,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신 프로듀서. 변호사님도 이제 차지에 채널 하나 파시고 네, 그렇죠. 네. 합방도 하시고. 아유. 네. 유일상 작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항상 뭘 준비하고 있고 네. 항상 뭘 하고 있고 바쁩니다. 네. 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좌절하고 이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동안. 제 스스로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이제 시민분들이 좌절하는 걸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어요. 예. 마음이 쓰일 뿐이지. 네, 그러면서 자기 준비해야 될 건 꼬박꼬박 하는 분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네. 또 어느 일상 프로듀서. 어느 상은 제 밴드 이름이고요. 예. 프로듀서 많이 좀 봐주시고 네. 이게 또 많이 봐줘야 또 기운이 더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또 더 재밌어지고. 우리 책 한번 마지막으로 이것도 뻔하니 봐. 황현필 작가 제 친구인데요. 예, 진짜 좋은, 진보를 위한 역사. 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예. 진짜로 제가 이거 해보니까 많이 볼 때의 텐션과 사람들 많이 보지 않을 때의 텐션은 달라. 물론 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조회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더 빨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마고치 같은 거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즉석에서 섭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채널 한번. 뭐 얼마든지. 오케이. 예. 자, 그런 시간들 되시고 적어도 한 주 정도는 기쁘고 행복하자고요. 그러니까요. 프로듀서 오늘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네. 지내시면 좋을 것 혹시 같아요. 나중에 입장이 달라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더라도 일주일 후에 시작하는 걸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뷰티풀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1월 수가에서는 박경미 의원과 함께 정치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글쓰기의 신에서는 신동호 시인과 저항시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 사회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개헌 담화문 발표 들으셨고요.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에 앞서서 소속사를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한국일보 유태경입니다. 그동안 이제 탄핵 인용 때까지 의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개헌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여야 정당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니까 여야 정당들과 사전에 좀 물밑 교감이나 접촉들은 있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이제 그동안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로 대선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선 후에 이제 논의가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대선 전에 할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대선 전이라 하더라도 이제 개헌을 논의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지 오히려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도 왜 지금 꼭 이제 대선 전에 필요하다고 보셨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22대 개헌 이후에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재헌절 때 개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 필요는 뭐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 엄청난 큰 변화의 핵심 기간이 지난 87년 개헌 이후에 40년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했거든요. 민주주의 발전 또 우리 경제 성장. 근데 이 개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 변화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길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로가 헌법인데 그거를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헌법을 이제 바꿔서 그동안에 변화된 내용도 담고 앞으로의 나갈 길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 늘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되어 왔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초기에는 개헌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개헌이 블랙홀처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고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레임덕에 들어갈 경우 굉장히 또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헌 공약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이유도 그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권력이 집중돼서 600m 생기는 이런 문제를 70km 포함해서 꼭 구간입니다. 필요한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약 300m 앞 이 시속 70km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 단속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난 87년 개헌 때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그 대세가 모아지고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합의해서 중요한 개헌들은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타임스 안소현입니다. 헌법 개정 특위 구성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시점을 좀 어느 때로 생각하고 계신지 데드라인 같은 거 그리고 또 특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상하신 좀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민투표법의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공고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헌법안 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공고하는 시간이 2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600m 앞 국민에게 신호위반 및 시속 국민투표법을 70km 가지고 단속 구간입니다. 국민에게 그 개헌안을 공고하거든요. 그게 18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38일 최소한 약 300m 앞 38일이 신호위반 필요합니다. 및 시속 70km 여기에 맞춰서 단속 구간입니다. 해보려면 개헌특위는 빨리 구성을 해야죠. 거기서도 내용을 논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전 또는 조기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특히 책임 총리제와 개헌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제1야당의 대표가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책임 총리제와 헌법을 골자로 한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그 이제 헌정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걸 기사로 봤는데 오늘 이게 제가 제안을 하면 아마 이제 곧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여야 지도부들하고 이런 개헌 논의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김채영 기자입니다. 아까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랑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최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던 건지 이것이 4년 중임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정도 궁금합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해보면. 저도 그렇게 알고 약 있고요.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이런 단속 구간입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300m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70km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무슨 가이드라인 같으니까 4년 중임제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다라고 하는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 예, 의장님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방금 답변 주시면서 구체적인 개헌 구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 권력구조 분산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는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추가로 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한 거니까
4년 중임제 그리고 또 권력 구조 개편, 뭐 권력 분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게 그 재앙적 권력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지원까지를 낳은 이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제가 제기했던 큰 방향과 정신을 가지고 지금은 그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정신을 받아서 개헌 특위가 충분히 잘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그 민주당에선 개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다기보다는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하는 개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5.18 부분은 그것도 여야가 거의 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18을 넣는 것도 뭐 국회의장이 넣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지금 가이드라인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왕적 의회에 견제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립니다. 그런 걸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되게 우리 국민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이 결국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의 불행을 낳은 거 아닌가. 오히려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통합하고 또 국민 주권을 만들어내려면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표 차이로 졌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 국민 통합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이게 소외되지 않고 많은 의견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권을 제대로 분립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과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회에 이런 제왕적 국회 하여튼 이게 그 국회 다수당의 국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제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수렴해 가면서 이 상권 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민 통합 또 국민 주권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점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개헌 관련된 회견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적인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의장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대선 당일에 그 국민 투표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개헌안이 한 4월 중하반기까지는 발의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5월 초에는 좀 의결이 돼야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있다면은 뭐 언제까지 개헌안을 발의해달라고 여야에 좀 요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공고하고 국회에서 갖고 있는 시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국민들한테 붙여지고 국민투표 안으로 붙여질 텐데 그게 18일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38일, 최소한 38일 이상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투표법이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역산해서 일정을 제시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바쁘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얘기해야죠. 네, 다음 질문이요. 네. 다시 여쭙습니다. 일단 시간 타임라인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개헌안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좀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상권 분립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이번 그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요구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당들의 개헌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 또 그리고 일정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18일 이렇게 지금 국민투표법이 돼 있는데 그때는 벌써 그 국민투표법을 적용한 지가 87년이니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단 이런 게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대 정신에 맞게 정당들이 합의만 하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국민투표법 관련된 설명이 추가로도 필요한지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개헌안을 내는 거는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고요. 국회도 200석 이상 투표를 통해서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서울시. 발의는 제적과만 쓴 거예요? 네, 저기 서울신문. 왼쪽.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200석 이상으로 의결하면 그러면 발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의장님 저 담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그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일정에 따른다면 그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만 효력이 없고 이 개정이 확정되면 이제 확정된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텐데 그럼 차기 대통령에게도 이런 임기 연장이나 혹은 중임 변경 개정이 된다면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일정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개헌 특위에다 맡기겠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